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 정말 간만에 마3을 보여준 프리장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마5까지 보여준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멸망했고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에 탈락하고 나서 중국에 100% 관세를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좀 주지 그랬어. 아니, 이렇게 사람이 쪼잔할 수가 있나? 하여튼 트럼프라는 리딩방 방장이 매도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모든 주식을 다 내던졌다. 공포지수는 드디어 공포의 구간 드디어 왔네. 하루 만에 마이너스 한 4% 내렸다고 바로 피어로 들어온 상황. 작년에 연말의 분위기와 상당히 비슷하다. 작년 연말에 12월 19일을 보면은 뭐 요때인데 고점 대비 별로 내리지도 않았는데 21선도 뭐 가까스로 이탈을 하는 상황인데 공포지수가 20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공포지수의 상태가 작년 말에 뭐 요 수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피어의 구간이지만 어쩌면은 요런 하락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지수를 100% 맹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충분히 익스트림 피어까지도 갈 수가 있는 상황. 익스트림 피어가 오면은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음 주에 온다고 하면 일단은 바로 전쟁을 시작하겠다.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트럼프 네가 전쟁을 시작하자고 하면 대응해야지. 그리고 이 트럼프가 정말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나스닥을 하락장으로 이끌면서 경기 침체까지 유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스닥 QQQ 차트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게 18년 19년의 미중 무역 전쟁. 그때도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언하고 나서 쫙 내렸었죠. 고점 대비 24% 하락. 그리고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쫙 올랐었어요. 저점 대비 33%의 반등. 그리고 다시 여기서 중국과의 전쟁을 선언 쫙 또 내렸었어요. 마이너스 11% 되돌림. 결국에는 이 패턴이 25년에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금요일부터 이 하락이 시작된 시발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좋은데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 금일의 영상은 이런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재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과연 현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플랜을 세워보겠습니다. QQQ의 현재의 상황이죠.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서 고점 대비 25%쫙 하락. 근데 18년과 다르게 저점 대비 52% 반등. 18년에는 33% 반등인데 현재는 AI 버블과 함께 52% 반등. 하락폭은 18년, 19년과 비슷한데 상승폭은 더 크다. 그러면은 18년, 19년에 11% 되돌림 하락으로 끝났지만 요번에는 어쩌면은 조금 더 하락할 수가 있다. 현재의 상황은 일단 메인 상승의 채널을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조정 되돌림이 나오는 시기라고는 보기는 힘들어요. 혹시나 신락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확률적으로 조정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주식 투자에 임해야 그래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랜을 짜야 한다. 각각의 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스닥 QQQ 552포인트 현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6%. 이 라인이 주봉 추세 이탈선입니다. 18년 19년에 되돌림의 상황이 재현됐을 시 여기까지는 노멀하게 내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 전고점 라인이죠. 분홍색 선. 이 라인은 피보나치 0.618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0.618 모든 급등주가 다시 한번 되돌림을 줬을 때 웬만하면은 피보나치 0.618 이 라인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8%. 이 라인까지 전고점 라인까지 내려도 솔직히 나스닥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일선 라인 모든 주식은 장기 우상향을 그리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파란색 200일선 기준입니다. 이 라인을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계속 뭐 이렇게 힘들게 가다가도 계속 우상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200일선을 명확하게 주봉, 일봉이 아니라 주봉 기준으로 확실하게 이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하기 좀 힘든데 이거는 되게 슬픈 얘기거든요. 그건 200일선을 찍먹하는 수준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봉 기준으로 이탈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22년 차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찍먹하고 다시 올라오면 좋은데 200일선을 이렇게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200일선을 리테스트 한번 해주고 사놔라. 주식 어플을 지우고 주말 알바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는 거죠. 경기 침체, 하락장.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 써놨죠. 하락장, 진입 라인. 일단 다 거놨어요. 제가 사실 다 거놨고 뭐 그런 시기가 오면은 다 영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자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 있겠느냐? 우리 트럼프가 정말 또라이가 아니고서는 이 잘 나가던
AI 버블의 장을 하락장으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에 중간 선거도 있고 나스닥 QQQ를 200일선 밑으로 그냥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누가 트럼프를 뽑겠습니까? 미국은 이 주식 시장이 곧 권력이고 돈이 권력인 나라인데 미국 국민들의 중산층 모든 자산은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데 트럼프가 과연 그걸 끝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뭐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뭐 현재 상황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만 그 상황의 바로 직전에서 트럼프가 멈춰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플랜을 짜본다. 그것이 바로 요 라인이다. 요 라인까지 가면은 공포가 익스트림 피어로 가게 될 것이다. 왜냐? 이 라인이 주봉 추세의 이탈선입니다. 주봉 추세가 이렇게 잘 가다가 이탈이 되면은 급격하게 하락이 옵니다. 왜 이때 하락이 왔었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하락이 온 것도 맞지만 월가의 기관들은 주봉 캔들이 깨지면은 나스닥의 우상향이 깨지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주식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거예요. 이때 기관들이 나스닥의 우상향이 깨졌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그 라인이 바로 요 라인이다. 차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주봉 추세가 깨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 이때부터 가장 극한의 공포가 올 때 전쟁을 시작한다. 근데 여기 지켜주면은 해프닝인 거예요. 근데 이탈하면은 일봉의 상승 추세 라인이 깨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피보나치 0.618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 정도 여기까지는 깨져도 1, 2주 안에 막 와리가리 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들이 모두 포기하는 구간. 그런데 여기가 깨지면은 이때는 장기 투자자 접는 게 맞아요. 하락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포의 매수를 실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그 전까지는 사팔사팔 하는 거죠. 단기 매매하는 거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날이었죠. 10월 8일에 너무나 고점이었기 때문에 TQ 그리고 쏙슬 장기 계좌를 상당히 덜은 상태고 현재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 상황이 좀 반갑기도 하면서 뭔가 설레이기도 하면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금이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전쟁을 해볼 만한 거죠. 어차피 주식은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순간이기도 해요. 이때 모두가 탐욕에 쩔어 있을 때 이때는 아이러니하게 모든 주식이 연일 급등을 하지만 적절하게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큰 하락빔을 맞게 되니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항상 말했잖아요.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초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다. 부분 매도를 해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 아니 부분 매도를 하라고요. 부분 매도를 하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진짜 강하게 매수해야 될 때는 이때죠. 이때 매수한 거를 부분 매도하라는 거죠. 이때 매수하고 뭐 이때 매도하고 뭐 1, 2% 찔끔 먹으면 뭐 합니까? 어차피 이때 다 잃는데. 이제 알겠죠, 여러분? 항상 이 상황이 와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가장 기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니까요. 그리고 하락이 와서 물론 여기 이탈하면은 뭐 모든 게 나가리긴 한데 그거는 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오면은 뭐 이때는 또 가장 안전한 구간이다. 물론 일시적으로 몇 주간은 너무 힘들죠. 자고 일어나면은 월급 날아가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안전한 때가 이제 오게 된다. 그때 전쟁을 시작한다. 이제 제 영상에 그동안 제가 해왔던 말들이 이해가 가시는 거죠. 안 오면은 베스트지만 오면은 전쟁을 한다. 그리고 저는 금요일 애프터장에서 약간의 쏙슬과 엔비디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상황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이고요. 물론 월요일에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은 그 물량들을 다 손절할 겁니다. 원래 주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크다. 항상 중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주식 생활에 임해야 되며 계획 없이 기분 따라 사팔사팔하는 거는 그날 사서 그날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하면 모르겠는데 어설프게 하다가는 퇴출된다. 하여튼 저는 이제 더 내리면은 공포지수 매매법을 가동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개 같은 종목인데 메인 상승의 채널 상단 300달러 후반 정도 요 정도 오면은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공포지수 매매법 매수의 방법 제가 만들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어떤 금융기관의 방법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인 저 혼자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참고만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참고만 해주시면은 현재 공포지수가 20대로 내려왔잖아요. 20대에서는 뭐 100만원 매수 그리고 15로 가면은 또 100만원 매수 10으로 가면은 100만원 매수 5로 가면 한 200만원 매수 0으로 가면은 0으로 갈 리는 없죠. 0으로 가면은 300만원 매수 올인. 근데 0으로 갈 리는 없고 지난 4월에 3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올인 할 일은 없는 거야. 0으로 가면은 올인인데 0이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공포지수 매매법이라도 모든 시드를 다 때려 박는 일은 하지 말자. 뭐 그런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공포의 구간에서는 매수는 자신의 시드를 분할 매수를 하여 공포지수가 신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매수를 실시한다. 최근 매수보다 공포지수가 더 내려갈 경우에만 매수를 하며 최근 매수보다 공포지수가 올라가면은 뭐 중복 매수 이런 건 하지 말자. 중복 매수를 하다 보면은 어설프게 평단만 더 높아지고 시드가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전쟁 계획이 끝났습니다. 모두 시드를 장착하시고 전쟁터로 간다. 다음 주 어닝 발표는
ASML 수요일 그리고 TSMC 월요일과 화요일에 급락을 한다고 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이 빅테크의 실적 발표로 약간의 데드캣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더라면은 데드캣 때 탈출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본격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저와 같이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참고하신 분들이라면 얼마 전에 TQ와 속슬은 나오셨거나 아니면은 평단이 낮은 장기 투자 물량의 일부를 부분 매도를 했을 것이고 그 시드를 일단은 좀 아껴놓자. 진짜 찐 공포일 때 그 시드를 다시 쓰자. 요겁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존 템플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피가 낭자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피가 낭자할 때는 그곳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